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김정한 저자님의 유대인 1% 부의 지름길이라는 책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다. 이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무엇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고요? 번민도 아니고 말다툼도 아니고 바로 텅 빈 지갑이라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이 돈에 대해서 솔직해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뭔가 돈을 추구하려고 하고 밝히려고 하면은 뭔가 깨름칙합니다. 그리고 좀 공공연하게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꼭 그저 저의 적 비슷한 좀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기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돈이 없으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려 해도 어디 한번 나들이를 하려 해도 멈칫거리게 돼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신경이 쓰입니다. 가난하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 부자가 돼야 할까?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돈돈거리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을 비판하는 무리들이 약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 변한 사람에게 이제 공격하는 거죠. 이 물질만능주의자야, 이 도덕상실의 사회의 주인공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는 사람들, 중도가 없는 사람들, 삶의 균형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균형 감각이 우리 일상에서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축에는 가난이 있죠. 그리고 한 축에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이 두 축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를 택하느냐, 이걸 지금 고민했잖아요. 근데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과 물질 만능은 하나의 스펙트럼으로서 이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물질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한 후에 어느 정도 자산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가난의 축으로, 아주 가난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축을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극단적 사고를 벌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 균형점, 중간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돈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그런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균형점이 있는 것인데, 이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점들, 그런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점에서 민족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잡기의 선수라는 거예요. 돈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거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을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성, 뭐 인격, 욕망, 그죠? 뭐 퇴폐적인 거, 그런 것들이 연이어 악순환을 만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돈이라는 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 기회를 만들어주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것에 죄책감 느끼지 말고요. 열심히 벌고 그 돈을 점령하고 그 돈을 지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요,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부를 실천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심지어 탈무드를 보면은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 은행과 돈, 이자, 환율, 생산과 소비, 시장, 무역.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무슨 용어인가요? 경제 용어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의 정신의 어떻게 보면 한 축을 담당하는 정신적 지주,
어떻게 보면은 경전에 버금가는 그 탈무드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는 명언도 많이 나옵니다. 가난은 집안의 50가지의 재앙보다 훨씬 나쁘다. 관대함에도 지나친 관대함이 있다. 요 말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관대함인데 지나친 관대함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 관대함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수입의 10% 이상을 자선하는 것이 적절하긴 하지만 조금 많게 하면 어느 누구도 수입의 20% 이상을 자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왜냐? 이렇게 20% 이상을 자선을 하다 보면은 내 월급이 뻔한데, 그리고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데 애가 둘이고 셋인데 점점 더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불쌍해서, 그쵸?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20% 이상을 자선을 한다? 지나치게 베풀다가 내가 가난해지고 내 가족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가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계한다. 그래서 수입의 20% 이상은 자선하면 안 된다. 자, 책에서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사고방식, 퀴즈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와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다음의 문구에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괄호보다 더 비참하지는 않다. 괄호는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 괄호에 무엇을 넣으시겠어요? 3초 드려볼까요? 1, 2, 3.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괄호 안에요, 질병, 건강, 돈 이런 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병드는 거, 건강, 돈 이것을 가장 우선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가난이라고 대답했어요. 가난. 이게 돈이랑도 비슷하긴 한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뭐냐면 이 가난이라는 거는 돈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냥 비참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 일상의 삶의 마지노선, 그거를 가난이라고 보고, 이 가난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50개 이상의 나쁜 것보다 더 나쁘다고요.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라고요. 이 위로는, 그럼 가난을 조금씩 벗어나면서는 부가 쌓이는겠죠? 그래서 위로 쭉 가면 아까 그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로의 부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빠진 사람이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가난, 그 최저선은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가난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오랫동안 가난을 일종의 저주로 여겨왔습니다. 그만큼 가난은 최악의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더 벌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앞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에 빠지지 않을까? 절대 가난은 안 된다라는 그 마인드, 그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변의 그 펀더멘털한 그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인드를. 만일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모아서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가난을 다른 쪽에 올려놓는다면 가난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무겁다. 이만큼 가난을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되고 증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빵 바구니가 비어있으면 불화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 이만큼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좋아하는, 애용하는, 자주 읽는 유대인들은 말해요. 경제 공부가 학교에서 부족하다. 특히 가난을 경계하는 철저한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가 부족하다고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가정교육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가족교육인 거예요. 가정교육. 웬만하면 하루에 저녁 식사는 부모와 자녀가 꼭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일상의 이야기를 주고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돈 이야기도 하고, 그쵸? 신문을 보면서 토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전 대통령이기도 하죠. 트럼프가 말하길 아버지께서 자기의 경제 교육을 이렇게 시켰대요. 이런 말을 하셨대요. 자녀에게 1달러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식사를 주지 않는 것 같다. 와, 여러분, 얼마나 이 경제 교육, 돈 교육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1달러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거는 식사, 이거 안 주면은, 그죠? 메마르고, 마르고,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돈 공부라는 게. 이런 교육을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누가 시켜주겠느냐. 학교, 다른 곳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유튜브 방송에 의존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배우고 깨우치고, 30년, 40년, 50년을 살았으니, 그거를 자녀에게 직접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말이죠. 워런 버핏은 어땠나요? 어려서부터 신문 배달을 하거나 유원지에서 음료수 장사를 하면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터득했어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이 유원지에서의 음료수 값이 더 비싸다. 이런 것들을 터득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기록으로 남겼죠. 어느 그 연설에서도 말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11세부터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어땠나요? 아버지께서 신문에서 나오는 사례 중심의 토론을 자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결국 최고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경제 공부를 해야만 하고, 특히 가난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면 가난에 대해서는 증오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50개를 합친 그런 최악의 것들보다도 나쁜 게 바로 가난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보면은요, 이게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곧 세상 공부임을 알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 투자만 생각해도 어떻나요? 주식 투자, 주식만 공부하면 되나요? 심리도 알아야 되죠. 미래의 변화에 대한 미래학도 알아야 되고, 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공학적인 그런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추론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능력이 중요한데, 이것들은 다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읽고 쓰고 말하기, 즉 리터러시 역량에서 오는 거예요. 리터러시. 이걸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 리터러시는 어디서 오느냐? 독서에서 온다는 거죠. 책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읽었으면 요약하고 쓰고 말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웃풋으로 말이죠. 앞으로 웅달 책방에서도 여러분들의 이런 리터러시 역량, 독서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양서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